기후위기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공생의 해법으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열에너지. 지열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 무궁한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극 빙하 면적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펭귄들의 고향인 남극도 섭씨 20도를 넘는 고온현상을 보이는 등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마지노선 1.5도씨 돌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재앙의 시대.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 대한이 되며 재생이 되는 천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냉난방에 사용하는 다목적 에너지원인 지열. 한반도의 지형과 재질은 지열에너지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반영구적이며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 기후,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크게 설치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아 정부가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중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전 기술이 간단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에너지 소비 시대에 냉난방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닌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겨울철에 오면 의외로 은근히 춥습니다. 바닷가인데도. 그런데 중앙 홀 부분을 우리 지열로 활용해서 대공간 공조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어서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센터의 지열 시스템은 24시간 연속적으로 냉난방이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들이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계절, 24시간, 시간에 따라 또 냉방 부하에 따라서 연속적인 냉방 공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난방비 폭탄 걱정 없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열에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지열에너지에 대한 신뢰는 크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열 냉난방을 쓰면 일차적으로 지중 열교환기의 시공성이라든지 유지관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이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필요한 열량을 히트펌프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래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스트레나에 계속 필터 장치에 축적이 돼가지고 원활한 흐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열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중열 교환기가 고장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중 설비는 불안하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것이고, 무한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 기피 공법으로 취급돼 왔던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열 시스템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기술의 장점은 일단 지중열 교환기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정화시켜서 고장 빈도를 줄였고요. 혹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거나 또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춘 것이 우리 신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열 시스템 하자 발생 원인의 90%는 지중 열교환기. 한 번 설치로 교체 없이 50년 지속 가능한 지열 시스템을 구현하고 안전성 확보와 아울러 문제 발생 시 설비 점검 작업의 편리성과 유지보수 기능이라는 신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본부에서 올라와서 목적지를 돌아서 들어온 물이 이 지열공의 하단부로 떨어져서 넓어진 공간으로부터 상부로 이동하면서 지중과 열교환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신기술 보유를 비롯해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과 경쟁력. 지중열 교환기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한 후 지열에너지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충청도, 강원도, 인천, 경기도, 부산, 충북 전국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 건물은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신축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기술이 그런 곳에 다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죠.
2024년 7월 기준 서울 12곳, 경북, 대구 14곳 등을 포함해 전국 102개소에 지열 시스템 사업을 보급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효과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열 시스템 구축 현장. 기획재정부 산하 한 국책은행의 지열 시스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굴착 깊이에 따라서 전체 그 냉난방 열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 보통 400에서 500m 천공하는 굴착 공의 지열공에서 약 300평의 냉난방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가 500m 이상 전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축한 이 건물도 지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곳은 심장을 통해 혈액이 공급되듯 지열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 곳곳으로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열 에너지가 생산되는 데 있어서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중에서 공급된 열원을 이용해가지고 실내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설비다. 그러니까 핵심적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설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뒤에 보는 어떤 히트펌프라든지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에 열교환기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떤 그 지열 설비에서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땅속 지열이 기계 설비를 통해 원활하게 생산되고 운용되고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부분만 나타내는 겁니다. 실내에다가 냉난방의 어떤 냉난방을 위한 어떤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밑에 하부에 있는 것은 땅속에 있는 열을 지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어떤 설비입니다. 많이 필요할 적에는 2대가 돌아가고 에너지가 적을 적에는 한 대만 돌아가는 자동 운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알아서 척척 생산과 공급을 해주는 지열 시스템. 밖에서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주룩주룩주룩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게 지열 에너지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년과 달라가지고 외계 온도가 지금 보면은 35도, 36도 너무 덥죠. 를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 실제 들어와 보면은 아마 상당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실내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지 네. 한번 온도계로 한번 알 수 보실랍니까?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짠! 보시죠. 아, 오! 아니 밖에 온도가 거의 뭐 35도, 6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26도, 26.7도. 와, 이러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네요. 4층 건물의 냉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지열 에너지. 그 원천은 바로 이 작은 상부 보호관 300m 지하에 있습니다. 타공 부분이 사실 뭐 미관상으로 나쁘지도 않고 그 외부인이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숫자가 나타나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건물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을 되고 얼마를 사용했고 하는 것을 한 개의 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장치다. 아니 여기에 CO2 절감, 석유 대체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사실 저희가 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석유를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의 리터를 환산해 보면 지구를 도대체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걸까요? 지구를 돌 수 있는 바퀴 수는 아마 18바퀴 정도 될 거예요. 지열 냉난방 시스템 현황 패널. 에너지 가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냉동 능력 40RT의 소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98톤의 CO2 절감과 7만 2천 리터가 넘는 석유 대체 운영 효과라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지열에너지의 위대한 가치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전북교육청 수련원.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유지,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스템 에어컨부터 건물 내부의 다양한 전열기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공급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총 누적 생산량이 611메가와트/아워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3-4천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관리센터를 설립한 전북대학교 병원. 그 어떤 것보다 환자의 검사, 치료가 중요한 이 시설도 지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같이 여기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환자분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센터 입구. 오가는 일반인들이 발길을 멈춰서는 곳이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현황 패널입니다. 지금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지열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본 적도 처음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실생활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주차장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설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열 시스템만의 장점입니다. 병원 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이라든가 신축들이 이제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효한 공간은 최대한 확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화단이라든가 필요가 없는 건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열을 시공을 해서 냉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서울시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태양광에서 지열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서울시를 지열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변 지역에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좀 시민들이 여는 둔치의 시설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수변 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열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용량 설비를 갖춘다면 아마 그 2030년까지 1기가와트의 지열 설비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이제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간에 펼쳐지는 신재생에너지 전쟁. 천연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지형과 지질에 맞는 최적의 가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